일반 단 이성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월산 이성조입니다. 먼저 저희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1986년 가을에 화곡교당의 박덕숙 교무님께서 조경이 인연으로 이성조 절을 입교시켰으며 오래지 아니하여 처와 같이 제기교당으로 전속되어 다니다 안암교당으로 전출되어 지금까지 열심히 교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간단한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나의 대종경 전망품 23장입니다. 먼저 대종경 전망품 23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망품 23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조선은 개명이 되면서부터 생활제도가 많이 개량되었고 완고하던 지견도 많이 열렸으나 아직도 미비한 점은 앞으로 더욱 발전을 보게 되려니와 정신적 방면으로는 장차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가는 지도국이 될 것이니 지금 이 나라는 정신적으로 어변성룡이 되어가고 있나이니라. 이 어변성룡이라는 건 고기가 변해서 큰 용이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이게 커난다는 그렇게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이 법문을 하실 때에 우리나라의 암흑기는 일제 식민 치하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을 맞아 건국을 하였으나 1950년 전쟁을 겪으면서 1953년 전국토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 되었으며 이는 현재의 아프리카 소말리아보다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형편이 이러니 생계형 범죄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너를 놓은 빨래도 훔쳐가고 점도둑이 많았지만 약속을 안 지키고 시간도 안 지키고 코리아 타임이라는 것이 있었죠. 시민의식도 부족하고 정신적으로도 제대로 성숙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힘들고 고난한 시절에 아무런 일제 강점기 시대에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응용으로 변해 승천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당시 대중들은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 2천 불에 달하여 지난 70년 동안 320배의 고성장을 이루었고 세계 10위권 내의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박정희 대통령 시절 18년의 독재 정치로 인하여 인권이 탄압되는 시절을 겪었지만 1960년대 정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삼성의 이병철, 현대의 정주영, LG의 구자영, 포철의 박태준 등의 신화를 만들어 우리나라를 산업화로 이루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6년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당시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우리나라로 필리핀만큼이나 잘 살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떠한가요? 작년 필리핀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000불 수준입니다. 한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필리핀 여성들은 대학을 나오고도 필리핀 내 일자리가 없어 홍콩의 싱가포르에 가정부로 취업을 나다녀 갔습니다. 영화 국제시장 보셨나요?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직장도 없이 대학도 졸업하고도 독일로 광부로 가서 막장에서 석탄을 캤고 1963년 광부 247명이 처음 독일의 광부로 일하러 간 후 1977년까지야 8천여 명의 광부가 독일 석탄 광산에서 일했습니다. 1965년부터는 한국인 간호사가 독일 취업이 허용되어 1976년까지
모두 1만 명여 명이 독일로 떠났습니다. 광부와 간호사들에게 주어진 일은 힘들이 그리 없었습니다. 광부들은 지하 1000m 광맥에서 힘든 노동에 시달렸으며 간호사들도 처음에는 시체를 닦는 일 등 병원의 힘든 일을 도맡아 해야 왔습니다. 이들의 월급은 한국에 송금되어 가족의 생계비와 학비로 쓰여졌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이들이 유화벌이가 자본 부족이 허덕이던 한국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 다른 유화벌이로는 1970년 중반부터 80년대까지는 중동 사막에 현장 노동자로 가서 일했습니다. 요즘은 중동 건설 현장에 한국인들은 관리사로 일하고 건설 노동자들은 주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다고 합니다. 1986년 이후 우리나라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을 통해 민주화도 이루어졌습니다. 1950년 이후 전 세계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한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외국에 나가면은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는 질문을 종종 받았습니다. 질주하는 중국 일찌감치 선진국이 된 일본 사이에 한국은 낀 신세였습니다. 경제만 그런 게 아니고 국가 이미지도 밀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여론 동북아 3국의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바뀔 것 같습니다. 최근 지한파 프랑스 지식인 기 소르망이 며칠 전 UTV 인터뷰에서 그간 한국에 대해 휴대폰이나 대형 선박을 잘 만드는데 젊은이를 위한 음악이나 영화가 좋네. 같은 단편적 이미지가 있었는데 코로나를 계기로 십자가 등 모든 것이 결합돼 총체적으로 이미지가 형성되고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수출 제품에 태극기 붙여달라는 해외 바이어까지 늘고 있다고 한다. 한국산 진단 카트가 각광을 받고 유로 심정키라는 알레리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의회에서 한국을 코로나19 대처 모범 사례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최근 작전상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의 모범 사례 한국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2월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했지만 국경 통제나 국민의 이동 제한 없이도 사망자가 270명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감염병을 통제하고 있다고 소개받았습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한국 국민들의 식민의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의 총체적 정신이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산 종사님께서 1984년 천주교 200주년 행사차 한국을 방문한 교황 바오로 2세를 만난 종교연합 종교유화를 제안했습니다. 그 이후 1992년 원불교 주도로 UN NGO를 가입하여 종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이런 세계. 이 원불교 이게 큰 성인들이 말씀하신 얘기인데 실제 잘 해놓았습니다. 가치 아래 우리나라가 정신적 지도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원불교 교단의 장래를 언급하면서 40-50년 결실 400-500년 결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원불교가 400-500년 만에 400-500년만 지나면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되어 불과를 얻게 될 것이라 의미합니다. 예, 정산종사 법의 도움편을 보면은 정산종사님께서는 결복이라 하면 그 법 종자가 세계에 널리 전파되어 온 세상에 고루 복과를
맺게 될 것을 의미하였으니 4,500년 현대 안에 온 세계가 편만하여 일체 생명이 한 가지 기하는 바가 될 것이라고 했다. 4,500년이 지나면은 원불교가 중심적 세계 종교가 달함으로써 이론상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 세상에 될 것이라는 의미도 해석했습니다. 4,500년 후에 전 세계가 이 법을 요구할 것이라는 알을 대종경 전망품 4장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몇백 년 후에는 전 세계에서 이 법이 요구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될 때에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을 하나는 사람이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대들 100명 안에 든 사람은 물론이고 제1대 창립 한도 안에 참여한 사람들까지도 하늘지 부러워하고 숭배를 받으리라는 이처럼 이 4,500년이 지나면 원불교가 세계의 종교가 되며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교전을 번역하여 이론상을 식신봉하고 교리를 실천하게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종사님께서는 전망품 5장에 금강이 현 조선하니 조선이 갱조선이라고 하시며 세계가 금강사는 참 주인님을 찾아 때에 우리 여기 있다고 자격을 갖추어서 공을 쌓이라고 하였습니다. 원불교에서 금강산에 가서 회의를 한 때가 있었어요. 그 회의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고는 원불교에서 크게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을 갖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그 해놓은 것이 예론이나가 되니까 지금은 이제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마 엄청나게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또 읽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도들 모두 원불교가 주세 교단님을 굳게 믿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면서 반드시 결복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희 성리 화두로는 제가 이 써서 가다가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서 이거 하나 넣어놨어요. 무군수 일주 나무 뿌리가 없는 한 나무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 이것도 그 하나 그 원불교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무음향지 일편 음향 없는 땅 한 조각 무음향지 일코 메아리 없는 한 골짜기 나무 뿌리가 없는 한 그루 요것도 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음향지 일편 음향 없는 땅 조각 하나 이 땅 조각도 어디 소리가 가면은 소리가 나가면 음이 반원으로 돌아올 텐데 나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이런 얘기가 되고 무음향 지일고 미알이 없는 한 골짜기 이게 어디서 이쪽 산에서 얘기하면 저쪽 저 골짜기를 지나가고 저쪽 산에서 이게 반은 재서본데 그것도 소화돼서 들어가는 건 얘기라고 그 책 중에 좋은 말이 나와서 제가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 그냥 개인끼리 앉아서 얘기하려면 더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많은 또 다음 일 가겠습니다. 천생각 만생각의 분별을 거두어 하나의 분별도 없는 자성 본위에 그쳐서 그 분별이 끊어진 자리가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입니다. 이 얘기고 음과 양의 3대성을 초월한 대반야지지의 자리가 음양 없는 땅 한 조각입니다. 이걸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은 말로 풀어서 써놨는데요. 내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소리가 갈 곳도 없고 받을 곳도 없으며 다시 소리를 받아 보낼 곳도 없습니다. 청정무구한 자성 그대로 마음을 쓰되 인과를 초월한 자리가 미알이 없는 한 골짜기입니다. 그것을 또 이렇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을 설명을 잘 해놓으셨네요. 대종사님께서는 이 성리 자리를 알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생사인과를 자유하고 중생의 껍질을 벗을 수 있다고 적공편 55장에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제 인생의 80을 지나고 있습니다. 원불교를 만나 공부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이건 천만다행이죠. 지금까지. 진짜 원불교를 만나지 않아갖고 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도 시골 농부가 농사나 짓고 살았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특히 내가 지금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 현타원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장모 장인 어른께서 저 중신 연락하다가 쟁인 영감님이 오라고 그래서 가셨더니 좋은 딸 나 데려다가 잘 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셔서 제가 원벌교로 들어오고 이렇게 공부하게 됐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영감님, 장모님 큰 어른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